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31만 1천 건으로 예측치보다 높고 이전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일 나온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8주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이 비농업 고용이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미증시 선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와 고용 수치를 확인해가면서 향후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 방향성이 궁금하시다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정들이 있었네요. 파월 증언부터 해갖고 지금 은행 사태까지 있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숙제가 있죠. 예. 뭐 이제 블랙아웃 기간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대한 이후에 대한 시장 상황 가능성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오늘 코스피도 이제 굉장히 급락한데 시초가로 시작한 상황인데 그럼 이건 미장에 대한 영향을 좀 봐야겠죠. 국내장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금 시장의 시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정확한 전략 방송 이후에도 함께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 글로벌 핫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인 SVP 파이낸셜이 유동성 위기로 인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 중이었던 SVP 파이낸셜은 지난해 국채금리 상승으로 대규모 채권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이 이슈로 인플레이션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전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4대 은행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2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신호지만 현재 노랜딩이 거론될 정도로 경제가 강한 미국에선 이번엔 다르다라는 시각과 더 깊은 침체 가능성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금일 열린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됨에 따라 일본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10년물 금리가 6주 만에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핫 이슈 한 개씩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차근차근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형 은행이 휘청거리는 걸까요? 지금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 지금 금융 증시가 지금 하락한 게 가장 큰 좀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이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뭐 시청자분들은 일단 결론만 들으시겠죠. 네, 네. 제일 간단하게.
네,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네. 시장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네, 굉장히 미비합니다. 네. 이게 조금 오마주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죠. 오마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그 08년도 리먼 사태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리먼 사태가 이제 부도 은행권 관련해 갖고 이제 파산 신청을 내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미국이 파생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제 줄도산으로 이어졌었는데 혹시나 이러한 사태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형은행 휘청이 한번 거렸던 거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SVB의 파이낸셜 그룹이죠. 파이낸셜 그룹에서 국채를 사실 대량 매도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포트 정리를 한 거죠. 네. 사실상. 근데 어떻게 보면 은행 구조상 이제 포트 정리를 좀 해야 하는 수순. 근데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게 지금 금리랑 좀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좀 다소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이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조금. 뭐 일단은 미실현 손익 추이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거는 대출 증권 내 포트 비중에서 이 국채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네, 국채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근데 은행권들이 굉장히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휘청거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SVB 파이낸셜 그룹이죠.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어떤 구조상 예금 금리가 어떤 기준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좀 스타트업 기업에게 다시 안 좋은 상황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악조건을 좀 흘러가기 때문에 이 파이낸셜 그룹에서 이제 국채를 대량 매도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포트 강화에 대한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을 좀 다운시켰다 이렇게 봐도 평가가 무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60%가 한 번에 빠져버렸어요. 미국 이 그룹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SVB 사태라고 좀 불려지는데,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악조건에 좀 휩싸이냐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모순이 따릅니다. 최근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파월의 증언 이후겠죠. 파월 증언 이후. 뭐 이번 주에 성견님께서 좀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SVB 사태보다는 파월 증언 이후 과연 이제 미국이 몇 프로대에 대한 금리 자체를 좀 집중 포커스 할 것인가? 예,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이번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과연 SVB 이 파이낸셜 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 파산 가능성으로 좀 연결될까? 이거를 좀 맹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SVB 이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제2의 리먼 사태죠.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예, 오히려 지금 주가가 SVB 관련해갖고 이 주식이 60% 하락한 거는 이 대차대조표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입니다. 근데 이 대차대조표를 강화 계획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예? 앞으로 좀 더 이제 내실을 다지겠다, 견고한 흐름으로 이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파산하지 않는 이상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이 SVB 사태라고 해갖고 시장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파월 증언 이후에 사실 이제 다음 달 50bp죠. 50bp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 초점이 좀 맞춰진 거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50bp 인상 가능성을 파월이 더 매파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펑 뛰게 돼요.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국채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SVB 이제 파이낸셜 그룹에서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굉장히 적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손실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예.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는데 예,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대조표 강화 계획을 했다. 예, 그 강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익 전망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순간에 SVB는 내려갔다. 근데 이게 미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단순히 이번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종금리가 5.5%에서 이제 추후 연말 내까지 6%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증시를 보니까 우리는 나스닥을 보잖아요. 예, 단순히 이 종목 관련해 갖고 SVB 파이낸셜이라든가 은행 관련주를 보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겠지만 거시적인 환경에서 나스닥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뭐 내려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를 다음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 그리고 최종 금리가 지금 6%대를 지속해서 달려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말이 길었네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정확하게 대형 은행 휘청 맞습니다. 근데 커지는 금융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어요. 파산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계획 발표라든가 하는 게 포트 강화 계획이지 사실 리먼 사태를 엿보게 되면은 리먼 브라더스 때 우리 08년도에는 그냥 방관했어요. MBS 채권 자체가 구조가 꼬이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가지고 더 수익 활동을 펼치겠다고 냅둔 리먼 브라더스 은행에 대한 어떤 문제였던 거죠. 그때는 이런 포트 강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은행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상황이 내부적으로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너무 염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이슈가 떠가고 정리가 들어가지만 시장에 영향이 없다. 간단하게 평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마스터와 함께 SVB 사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 곳은 바로 FOMC의 다음 금리 인상 그리고 최종 금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미국 모두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무려 41년 만에 금리 역전폭이 최대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대표적인 이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런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노랜딩까지 거론될 만큼 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금과 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우리 원유 차트, 금 차트에는 또 영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한미금리 관련해갖고 금 관련해서는 좀 아니죠. 한미금리 가지고 금을 표현한다는 거는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거고 유가라든가 우리가 보는 유가라든가 금은요 사실 굉장히 큰 거시 상품이에요. 저는 좀 여기 나와서 이런 표현을 좀 드리기 좀 그러지만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그런 거시 상품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국은행에 대한 어떤 최근에 회의록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이 이상에 대한 의지 자체는 그거겠죠. 실속을 좀 다지겠다. 내부적인 실속을 다지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앞으로 6%대를 지향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코스피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금리가 좀 다소 미국보다 높게 유지돼야지 먹거리가 좀 생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콜금리라고도 좀 표현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먹으려고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지금 강화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코스피가 최근에 좀 버텨요. 사실 굉장히 급락을 해야 되는데 버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근데 시장에서 죄다 오르는 종목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여기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죄다 오르는 종목 2차 전지 엄청 세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그 2차 전지 때문에 좀 지금 코스피가 버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사실 이제 중국에서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배터리 관련해 갖고 한국밖에 길이 없다라고 시장에 좀 막연하게 퍼져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이제 타협점을 안 하죠,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선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미국에 공급할 이제 2차 전지 회사는 한국에밖에 없다. 근데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좀 없었으면 코스피가 굉장히 힘들게 갈 거예요. 오늘 좀 급락으로 시초가가 시작하긴 했는데 앞으로 코스피 전망은 한미금리 기준 추이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좀 가정치를 열어보자고요. 자, 한국이 3.5%의 최종금리를 좀 결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몇 프로죠? 시청자분들. 파월 증언 이후에 이제 6%대를 좀 달리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6%대, 여러분들. 최근 파월 증언 이후 시장이 하락했던 건 5.5%에서 6%에 대한 어떤 50베이시스 포인트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50bp를 반영하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음 주는 하락할 겁니다. 왜냐? 50bp를 지금 반영하는 과정 중이니까. 실제로. 파월 증언 이후. 시작점은 파월 증언 이후, 그리고 종결점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종결점은. 시장 반영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입니다. 금리가 인상한다고 해갖고 시장이 그날 당일날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반영이 된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자, 일단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자 기준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잠깐만 화면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좀 지금도 확률이 좀 바뀌었어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확률이 바뀌어서. 네, 알겠습니다. 좀 시청자분들. 네. 양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미 장단기 저- 금리 역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지금 지표 확인해보고 있으니까요. 잠깐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봐주세요.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조금 바뀌었거든요. 예,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이 확률로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오늘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에 대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어졌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 질문하신 건가요? 네. 시장은 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네. 만난 지 일주일 됐는데. 네,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지금 고용지표 이후에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불과 들어오기 직전이었죠. 오늘 10시 반에 발표했으니까 그때 60.9%를 기록했는데 지금 47.6% 줄어들었네요. 네, 오늘 이 의미로 봐서는 시장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장 상승으로.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시장이 어느 가이드를 결정할 건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야겠죠, 앞으로. 네. 근데 힌트가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페드 회의까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CPI 결과 발표까지는 일단 우리에게 좀 남은 카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 앵커님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에게 인사이트를 받으셨군요. 네, 인사이트를 좀 많이 나와주세요. 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못 합니다. 발언을.
FOMC 회의 때까지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없다는 가능성이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FOMC 회의 전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뭐 앵커님이 지금 방금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네. 그 말을 빗대어 본다면은 다음 주에 있을 CPI도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이번에 파월이 증언을 한 내용을 보자면은 뭐 이제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엿보겠다. 자, 지금 금리에 대한 종착지가 증언 이후에 6%대를 달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고용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발표치가 일어나고 확률이 변했다는 건 CPI도 보고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FOMC 회의까지는 오르기가 힘들어요. FOMC 회의. 제가 지난달에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 주식을 하실 분들은 FOMC 회의 3월 FOMC 회의 이후에 하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무료 카톡방에 있는 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수익성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왜냐하면 결과치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샘플룰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좀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얘기를 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건 증시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악재죠. 네. 근데 시장 차트에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네모칸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죠. 자, 이때가 2022년도 3월입니다. 22년도 3월. 이때 무슨 날이죠? 첫 FOMC 회의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이 올라가네요. 그죠? 시장이 올라가죠. 정확하죠? 올라가죠. 첫 금리 인상하는데, 자, 여기서 선반영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선반영이. 왜냐면 1월부터 뿜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50 베이시스 포인트죠. 0.5%에 대한 부분을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근데 이때 기준치랑 이때 기준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6%대까지 달린다고 하지만 굉장히 적은 수치에 대한 상승이에요. 사실 우리는 언제까지 시장이 오르기를 기대를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올라가는 기간은 거의 종착지에 다다라 섰을 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종착지에 다다라 섰을 때. 근데 지금 종착지에 거의 다 다다라 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시장이 작년과 같이 주르륵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올해 시장은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지금 매파적인 부분을 발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한계점 자체가 분명하게 저는 보여요. 한계점 자체가. 지금은. 그러면 이제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이 얘기를 했죠. 주식이 하지 마세요. 네,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주식이. 거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분위기 내에서 하단에 대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때 그 말을 했던 건 종착지에 대한 발언 자체가 작년에 안 나와서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종착지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 어쨌거나 저쨌거나 멈출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50bp를 반영하는 과정이고 똑같은 상황으로 시황으로 전달하게 된다면 FOMC 회의 이후에 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 FOMC 회의 언제죠? 여러분들? 네,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3월 FOMC 21일에서 22일 예정되어 있어요. 네, 이때입니다.
정확하네요. 네. 역시 신세계. 네. 자, 그러면은 22일 이후에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탑다운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힘들게 갈 거예요. CPI 영향도 분명히 받겠죠. 근데 시장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엿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만약에 미증시가 올라간다면 일단은 상당 구간으로 정하고 있는 라인이 여러분들 자 13,500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향후. 그럼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수익성을 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오늘은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사실 매수에 대한 분위기를 좀 찍지만은 50pp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선에 도달하면은 저는 매도 분위기를 오히려 좀 더 볼 것 같아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다만 좀 공격적인 시그널을 작용하는 건 FOMC 회의 이후에 매수 트레이딩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미금리 보면서 좀 미국 금리까지 좀 체크를 해봤어요. 미증시까지. 지금 화면을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향후 미국 기준으로 최종 금리가 지금은 6%대를 달리고 있다라고 평가가 좀 되죠. 적게는 5.5%에서 이제 6%. 최종금리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최대폭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겠죠. 자, 코스피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2차 전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확실하게. 2차 전지 진짜 악재 쏟아지면 안 돼요. 코스피 줄하락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버틴다라고 저는 표현 드리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삼전이라든가 여러분들 못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종목은. 근데 2차 전지 때문에 굉장히 버티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수급은 거시적인 이런 어떤 기준치에 대한 지표값만 설정하고 한미금리만 본다면은 한국 시장은 거의 최악의 분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2300이 이탈할 거라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짜고 계십니다. 2,300포인트를 이탈할 것이라는 좀 의견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좀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갭 발생이 들어가거든요. 이 갭 발생은 추후에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매크로 환경을 보게 된다면은 한미 금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외인 수급 환경은 굉장히 악조건에 휩싸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전제가 일단 베이스로 깔리면서 지금 시장이 좀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어떤 한 섹터에 의해서 굉장히 수급이 그나마 버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마저 악재가 떨어진다면 사실상 좀 버틸 섹터는 없다고 평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좀 평가를 했던 게 원래 2,500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2,500선. 지금 이 차트거든요. 이 차트. 근데 지금 최근에 있는 고점 분위기 있잖아요. 이 자리. 여기를 뚫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고점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있었던 2,475.73이죠. 여기가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현실적으로. 네. 이게 한 번은 좀 바닥권까지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상황입니다. 이건 염두를 하셔야 돼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내 주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저는 좀 연출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2차 전지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웬만하면 금물로 하고 싶고 코스피 전반적으로 한미 금리도 악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번 더 차트가 지금 나왔던 것처럼 MACD가 줄 하락으로 최하점을 도달을 하고 이탈이 된다면은 이전과 같은 상황을 좀 연출하긴 굉장히 쉬운 조건이다라고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냉정하게. 또 욕을 먹겠죠. 저는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항상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가 뭘 아냐 하면서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얘기할 건 해야죠. 그죠? 신세계에서. 네. 일단은 저는 고점, 최근 있었던 2475에 대한 부분은 고점으로 좀 평가가 된다. 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두 번째 이슈 알아봤는데요. 이 한미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나스닥과 코스피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세 번째 이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마스터님, 이 결국 이제 일본이 좀 일을 냈죠. 글로벌적인 이 긴축 기조 속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흐름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 일본 국채 금리 앞으로 이 강달러세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BOJ가 조금 보류를 했죠. 네. 향후 좀 지켜볼 내용인데 구로다가 좀 아직까지는 좀 완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사실 우리가 엔화 차트를 좀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보류가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수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전략 수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엔화를 매수하는 타이밍은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YCC 포기 발언을 했을 때예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엔화가. 그때 트레이딩 하셔도 늦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BOJ 관련해서 보는 이유는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서 엔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BOJ 발언 자체가 아직은 완화적인 분위기로 굉장히 가고 있는데 YCC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하겠다라는 각만 잡아도 엔화는 몇 개월 동안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그건 좀 놓치면 안 돼요. 그 트레이딩은 확실히. 우리가 ETF라든가 그걸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좀 보고만 있으세요. 일단은 예의주시해서 BOJ 내용이 나온다거나 BOJ 통화 정책에서 이런 발언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고 표현이 된다면은 그때 엔화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포기 발언이 아직 안 나오죠. 예, 아직은 유지해야 된다. 이 정책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 일본도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양적 완화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리 인상해야지. 근데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먼저 하는 단계가 뭐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유럽으로 따지면 테이퍼링이겠죠. 일본으로 따지면 YCC 포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매입을 중단한다는 거는 그 당국 화폐에 대한 가치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기로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예. 올해는 한번 있을 거예요. 그 기회는 좀 놓치기 아까워요. 저는. 만약에 올해 가장 큰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YCC에 대한 포기 발언을 한 즉시 엔화가 될 거예요. 엔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번 통화 정책에서 너무 완강하게 아직 양적 완화는 안 하고 있다. 시청자분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일본 BOJ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달러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차트 보이시죠? 달러 네. 차트.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놓치면 아쉽잖아요. 그죠? 이 추세가 끊기질 않아요. 거의. 계속 올라가는 상황으로 연출이 돼버려요. 이거는 놓치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일본이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는 건 기회죠. 기회. 그래서 매주 신세계 나오면서 BOJ 나오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것만 평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왕 마스터와 함께 세 번째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YCC 포기 발언 시 그때가 바로 엔화의 매도 시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슈 관련 해석까지 방송 이후에도 계속 노란톡방 통해서 매매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회왕 두 글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회왕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상품들에 대한 전략은 미증시 개장 이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마스터님 먼저 골드에 대한 전략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했다고 할까요? 이게 지금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좀 금리가 골드가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골드 분위기는 달러에 의해서 좀 지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예. 지금 달러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FMC를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연출이 될 거예요. 패드를.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골드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다소 좀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더 추가 하락 여지가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수 평가를 좀 집중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네. 지금 유튜브 채팅에 네. 질문이 하나 와가지고 네, 지금 얼마든지 하세요. 그 기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 구조가 들어갔을 때 거시 환경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거시 환경에서. 네. 제가 정확하게 2020년도 3월이에요. 2020년도 3월에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2020년도 3월에. 와, 3년 지났네요. 벌써. 여러분들. 영상에서 뭐 남은 자료가 있겠지만 신세계에서 코스피 차트, 나스닥 차트 그때 실적에 대한 영향 없이 오른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3년에 대한 사이클은요,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돈을 수구하고 그리고 뿌리고 이 영향이 아직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적으로 코스피를 평가하는 구간은 정상화 구간이에요. 그럼 정상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과연? 뭐라고 보시나요? 정상화. 정상화라는 거는 단순하게 2%대에 대한 금리를 평균적으로 유지할 때예요.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발행과 이제 긴축, 줄어드는 걸 좀 오묘하게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2%대를 유지하면서 미국 대비해 갖고 그걸 정상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굉장히.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3월 이후에 과연 코스피 시장이 실적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오르네요. 시장은 올랐네요. 그죠?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 범주 하에 있는 매크로 환경이 시장에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게 정상화 구간으로 되고 물가가 안정화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실적에 대한 영향권으로 코스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분위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개장 분위기 보고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간 미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11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루드 오일, 골드, 미니 S&P, 미니 나스닥, 그리고 파운드, 유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개장파동 확인하기 전에 우리 마스터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미증시 개장하기 직전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대응까지 한번 읊어주셨습니다. 네, 코스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봐주셨는데요. 네, 먼저 지금 개장한 시점에서 미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 오늘 미증시에 대한 수급은 전전일 하락에 대한 조정 분위기로 좀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수급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좀 상승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잠시만요. 네. 저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차트 보면서 함께 지금 개장 이후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페드 이후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장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지 마라. 아까 네. 얘기 드렸었죠. 페드 회의 이후에. 자, 그러면은 시장 수급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면은 오히려 매도 분위기로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페드 회의 전까지. 자, 일단은 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야, 이번 달 페드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거야?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거야? 이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과연 연착륙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달릴 것인가라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종 연착륙에 대한 부분이 높은 확률이 6%대에서 5.75%, 5.75에서 6%. 두 가지로 좀 방향이 갈리네요. 이게 앞으로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네. 이거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 반영하고 있는 과정.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원래 이게 몇 프로였죠? 5.5%였어요. 5.5%가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 5.75에서 6%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25bp에서 50bp를 시장에 지금 반영하는 과정이고 언제까지 반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3월 FOMC 회의 전까지요.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종금리 좀 집중합시다. 최종금리.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 분위기 전환은 FOMC 회의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에서 과연 매도 분위기를 한 번 더 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12,150에 대한 저항은 오늘 한번 체크하고 매도 분위기를 한번 봐도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150. 네, 회의 이후 매수. 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코스피 얘기 조금 이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도 미증시와 이제 코스피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2020년도부터 지금 23년도에 대한 차트겠죠. 여러분들. 예.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팬데믹 이후에 과연 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시장이 올라갔냐라는 평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들었죠? 유동성 시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유동성 시장. 단순히 달러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죠? 달러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수급이 쏠리는 현상을 유동성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유동성 시장으로 수요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무슨 단계죠? 여러분들? 긴축이죠. 여러분들. 긴축. 여러분들. 맞나요? 지금 최종금리 결정됐습니까? 미국에서 연준 피봇 발표했어요. 아직까지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구조 안에서 미 증시가 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코스피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코스피도.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그러면은 과연 한국이 최종 금리를 발표했다고 해갖고 과연 통화 정책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 실적 중요합니다, 사실. 이 박스피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은 거시 환경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은 아직은 실적 평가만을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여러분 리오프닝이라는 얘기가 언제 처음 들었어요? 작년부터 들렸죠. 그죠? 작년부터. 근데 지금 이제 긴축을 좀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또 이제 긴축발, 예, 뭐 경기 침체, 뭐 이걸로 또 연계가 돼버리죠. 상황이. 예. 근데 우리가 좀 맹목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 시장이 상승하려면 어떤 분위기로 연출이 될까? 저는 그 말부터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최종금리 나와야 돼요. 미국. 예. 최종금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실적하고 저는 평가를 한 번은 드릴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대형주, 미국에서도 나스닥 대형주 가지고 저도 얘기를 꺼내겠죠. 근데 그걸 섣불리 지금 안 꺼내는 이유는 그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걸 평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부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유튜브에 채팅 주셨던 분은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여기 노란톡 들어오세요. 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예, 저는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예, 존중합니다. 다만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근거하에 과거 데이터가 좀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해요. 예, 저는 인정할 건 하고요. 다만 이 데이터 없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가불론박을 펼치지 않아요. 사실. 예.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스닥 매매 전략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Q&A까지 다시 한번 진행해 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지금 바로 해왕 마스터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5일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상승하나 싶었더니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악화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감했거든요.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5일 매매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5일 관련해서는 사실 몇 달 동안 좀 반복적인 얘기를 펼치고 있어요. 제일 봐선 안 되는 종목. 네, 네. 굉장히 간단해요.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 뒷받침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지만은 지금 어떠한 근거 없이 맥락 없이 좀 들어가는 거고 지금 오펙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떠한 제스처가 하나도 없어요. 제스처가 앞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제스처가 없이 앞으로 이제 유가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겁니다. 라는 평가를 지금 내놓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유가가 하도 이제 변칙이 많잖아요.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갑작스럽게 일 터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은 어떤 이슈에 의한 시장 반영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해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무대응. 만약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FOMC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근데 이건 유가 관련해서는 아예 없어요. 네. 유가 관련해서 오펙 회의하면 뭐예요? 아무 결과치가 없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예? 감산 또 한대요. 이전치랑 똑같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시황으로 계속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 분위기라든가 하락 분위기를 전혀 연출하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그 가능성이 놓인다면 상승 분위기로 좀 더 엿보고 있어요. 왜냐? 수요에 대한 회복으로 중국 쪽. 근데 그것만 보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뭘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저는 안 봐야 되는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점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5일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오늘 해양 윈토니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요새 굉장히 좀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들. 사실 노란 톡방에서도 많은 얘기를 못 드리고 그랬는데 좀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요. 사실 저는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걸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근거 자체는 있어야 돼요, 사실. 굉장히 그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하고 이 노란 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저는 절대 어떤 내용을 꺼냈을 때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경제란 하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 경제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기억해 보세요. 미국이 최종금리를 6%를 달릴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어느 누가 있었나요? 이 말이 맞겠죠. 미국 앞으로 금리 6%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럼 그 당시에 여기 나왔으면 헛소리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경제는 굉장히 이 매크로 환경이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매크로 환경을 맞춰가면서 계속 적응해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